오늘은 이재명의 신상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국가적 위기와 민생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라고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은 인사말처럼 들리니 이 다음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한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적 행정을 통해 5,503억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합니다. 개발 이익 중 70%를 환수 못했으니 배임죄라는데 70%는 대체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라고 이재명이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 설명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을 인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안 설명에 따르면은 2014년부터 김만배 등과 유착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사업 시행 계획을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 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 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게 4,895억 원 손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의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되었습니다. 중략하고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재명이 주장한 대로 70%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죄라는 게 아니라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70%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한 다음에 그 수익을 김만배 일당에게 돌린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돈을 더 벌지 못해서 죄라고도 안 했습니다. 죄는 대장동 사업이 지역 사업인 만큼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되어야 할 부분을 특정 일당에게 천문학적 이익으로 돌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재명은 마치 시장이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검찰이 주장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다음에 이어서 그렇다면 개발 이익 환수가 아예 0%인 부산 LCT나 양평 공흥지구 일반적인 민간 개발 허가는 무슨 죄가 됩니까? 자,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익 환수가 목표치 이하이거나 금액이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특정인에게 돌아가게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건데 그거를 아직도 모른 채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재명은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1,830억이라 우깁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총 개발 이익이 9,607억이라고 산정을 했고 그 중에서 6,725억 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적정이익인데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받으면서 배당을 했다. 그러니까 4,895억 원의 환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배임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번 돈, 아까 얘기했던 대법원도 번 돈이 5,503억 원이라 판결했는데 라고 말했던 번 돈, 그 번 돈에 대해서는 그 번 돈이 개발 이익을 총괄하는 금액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남도시공사의 적정 이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확정 환수 이익을 말하는 건지 기준을 말해 줘야 되나 그런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말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말한 번 돈의 기준을 몰라야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명사인 번 돈이라고 한 겁니다. 자기 말대로 하자면은 이재명이 SNS에 대장동 개발 이익이 9천억이라고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9천억은 번 돈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말한 대로 법원이 5,503억 원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9천억 이익이 났다고 했으니 그럼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결국 번 돈이라 명칭하며 말장난을 한 겁니다. 총 개발 이익과 도시개발공사의 이익과 확정 이익의 기준 없이 번 돈이라 말 한마디로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대법원이 판결한 법문을 제가 정확히 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5,503억 원이 어떤 금액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시 이어서 이재명은 미르재단과 달리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설립된 시 산하 기업이라 사유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성남FC는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자체 수입이 늘면 세금 지원이 줄어 성남시가 혜택을 볼 뿐 누구도 사익을 취할 수 없고 실제 사익을 취한 바도 없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한동훈 장관의 체포 동의안 설명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설명한 체포 동의안 내용을 보자면은 성남시장이 재선을 위해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는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히 확인하고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 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도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 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 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의 문제는 인허가권을 거래하듯 판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은 것만 있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즉 대가성, 인허가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한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이 돈을 받으면 그냥 뇌물이 되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돈이 가게 했다면 그게 3자 뇌물인 것입니다. 전에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설명했던 부분을 인용하자면은 죄가 되는 부분이 대가성인 것이지 받는 곳이 본인인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돈이 흘러간 곳이 아무리 불우이웃돕기 단체라도 대가성이 있다면 그 대가성으로 인한 제3자 뇌물이 된다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죄는 인허가권을 대가로서 거래를 하고 제3자인 성남FC로 돈이 흘러가게 했다는 게 제3자 뇌물죄로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르재단도 성남FC도 사유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사유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말장난이죠, 이거는. 자, 다음 이어서 이재명은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 누가 어떤 근거로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까? 곽상도 무죄 판결, 재판 결과에 따라 수사팀도 다시 꾸려서 항소를 해서 유죄를 구형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게 면죄란 말입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판결했던 대법관 권순일 같은 대장동 관련 인사가 뇌물성 금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재명입니까? 아니면 검찰 측입니까? 누가 면죄부를 줬다는 겁니까? 판결은 심지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이고, 본인 체포 동의안에 해명하는 시간에 무슨 연관성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심지어 그러한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 검찰입니다. 또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측근들을 지방 한직으로 보내고 추미애가 수사권 발동까지 하고 추후에는 김호수 총장을 임명하고 이성윤 검사장까지 임명해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기소 못했습니까? 법무장관이 수사권까지 발동하는 이례적인 일을 벌였는데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그때 기소를 했었어야지 왜 하지를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소를 하면은 무혐의로 끝나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 기소하지 않고 계속 방치해 둔 겁니다. 다시 수사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편파 수사라고 공격할 빌미로 두고, 설사 지금의 정권에 와서 다시 수사한다 해도 믿지 않고 지난 정권의 수사는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거는 특검으로서 본인들이 임명한 편향적 그런 인사로 계속 이슈를 몰고 싶은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기소를 해서 무혐의를 받으면 끝나니 무혐의를 내리지 않고 아무 내용이 없더라도 계속 몰고 가고 싶은 겁니다. 보십시오.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많은 반박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한 문장에 대해서. 전형적인 괴벨수의 선동법이죠. 이재명은 지금까지도 이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떳떳한 사람이면 명확한 기준과 확실한 증명으로 반박을 하는데, 이와는 아주 상반된 방법으로, 동떨어진 방법으로서 죄인들이 늘 그러했듯이 불분명한 기준을 대고 또렷하지 않은 증명으로서 억울함만 호소하며 감정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 꼴입니다. 공개 소환도 3차례나 했지만 모멸감을 견디며 못 응했습니다. 또 기준 흐리기가 나왔습니다. 332차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겁니까? 기자들이 언론 보도를 332차례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또 말장난입니까? 그리고 초대형 토착 비리 범죄를 수사한다는데 60명이 아니라 600명을 투입해서라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착 비리 범죄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환이 이재명 측에 소명 기회를 준 것이지 소환으로서 유무죄를 가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재명이 소환을 한다고 잘못을 술술 얘기하겠습니까? 혐의에 대한 반박은 어차피 판사 앞에서 하는 것이니 법리적인 논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틀리면 틀린 부분을 말하라는 겁니다. 본인 해명 기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해명은 하지도 못하고 억울함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죄도 없이 저와 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의 소환 조사를 받으며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건 관련자가 5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때 세상 쓰레기 같은 말투로 어쨌든 명복을 빈다 라고 했던 이재명이 소환조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을 개딸 말고 누가 믿습니까? 주요 측근들을 모른 척 하던 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거짓말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죠. 이재명은 이어서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는 사건을 수사해서
관련 범죄자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당연히 사람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명은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목표물이 범죄자이니 뭐 범죄자를 잡을 때까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뭐 사법 사냥이라고 또 말장난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검찰의 목이 잡혀 공박해진 이들의 바뀐 진술 말고는 그 장기간의 대규모 먼지 처리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목이 잡혀 공박해진 이들. 이걸 반대로 좀 보자면은, 이재명만 믿고 권력에 공박해진 이들의 녹취록이 본인들의 증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온 얘기로 이재명은 이대로 가면 뭐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서로 다독거렸던 부분도 있으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는 본인들이 잡혀서 공박해진 상황에서 본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입단속을 하기 위해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규모 먼지털이 수사에도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증거 설명한 것도 있고, 단순하게 보더라도 본인이 설거했다고 육성 증언을 한 것도 있고, 방송이었는지 아무튼 인터뷰였는지 그 부분에서 본인이 설계했다고도 했었고, 최종 결정권자의 본인 자필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도 맞고, 지금껏 나온 성남FC로 흘러간 돈이 실존한다는 것과 기업과 거래한 실존하는 인허가 건이 있고, 대장동 수익 배분 중에 화천대유, 천화동 같은 특정인들에게 거액 자금이 들어간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설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자, 이어서 이재명은 오히려 1천억 이상을 추가 부담시켜 업자들이 욕을 하며 반발한 사실,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무죄 정황만 차고 넘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건 너무 본인이 듣고 싶은 증언만 늘어놓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자면 남욱하고 유동규의 증언이 훨씬 더 세세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뭐 그런 부분은 언급도 못하겠지만, 아무튼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원칙은 차치하더라도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구속 사유도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했는데, 불체포 특권을 버린다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본인이 얼마나 거짓된 사람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건 둘째 떠나서 도주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도주 이력이 있는데 무슨 구속 사유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본인 도주 이력만으로도 구속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어 이재명은 영향력이 큰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한다는 등의 해괴한 억지와 정치적 언어만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에도 제1야당 대표라 구속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성남 시절 지역 독착 비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야당 대표로서라고 엉뚱한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성남시장 시절 이 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범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시장의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은 존경하는 삼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거 뭐 그거 생각납니다.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뭐 그겁니까? 아무튼 이어서,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하는 발언 같습니다.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법치에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겠습니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마무리했네요. 저 또한 국민은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 정권이 가고 자유주의 정권이 왔으니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함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고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는다면 이재명은 더 이상
추잡한 거짓말은 그만하고 감옥에서 여생을 반성하며 살길 바랍니다.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특정 측근에 천문학적인 대장동 공공사업에 수익금을 주었으며 대가성 인허가를 네이버 두산과 거래하며 성남FC로 제3자 뇌물을 받았다. 대장동 사건, 위례사건, 성남FC 같은 사건의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는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정확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게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표결이 부결로 난 다음에 기사를 보자면 이재명은 가까스로 부결되었지만 검찰의 영장 재청구 의혹만 높였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탈표가 30표 정도 되는 걸 보면서 확실한 비명계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고 보고요. 이제 김부겸이나 이낙연 계열로 세력이 분산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다음 체포동의안은 가결되거나 아슬아슬하게 무효나 기권 이걸로 인해서 조금 얘기가 좀 더 심하게 나오는 상태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부결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사에는 또 이 대표 사실상 탄핵이라고 비명계가 얘기를 했다. 그리고 개딸들은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라고 문자 테러를 하거나 떠보는 그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과 개딸들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좀 보이고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보이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들의 권한이라든가 권리 그런 거는 다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참 이거 이슈 많이 됐던 건데 부냐 무냐 글씨에 대해서 또 1시간 좀 넘도록 말싸움을 했던 그 부분인데, 의원이 글씨도 못 쓰나 라고 기사가 날 정도로 가부를 쓰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무효표가 나오는 겁니까? 이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의 의견도 제대로 표명 못해서 글자를 흐리멍텅하게 쓸 수밖에 없는 모질이거나, 글자 한 글자 하나 못 써내는 모질이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모질이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측의 또 소식을 보자면은 민주당이 정순신 아들 방지법 추진하겠다, 최상희 아빠 찬스에 분노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야 이런 부당함에 공감을 한다는 게 좀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느끼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과 조민 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컸을지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걸로 여권을 좀 공격하고 싶었겠지만 여권 내에서 이번 정순신 자녀 학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죠. 보수 관련된 인사도 그렇고 지지자들도 그렇고 다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라 딱히 공격이 먹힐 만한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제 북송 관련해서 정의용과 노영민, 서훈, 김현철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얘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정권의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강제 북송이라는 게 탈북민의 목숨을 내다버린 사건이죠. 문재인 정권이 북한 아랫 것들 노릇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하라는 대로 탈북자를 강제로 북송한 사건입니다. 잔인하게도 테러리스트 마냥 탈북자에게 두건을 씌워서 앞을 못 보게 한 뒤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북으로 보내버린 간접 살인 사건입니다. 정권 차원에서 탈북해서 고국을 찾은 국민을 살해한 희대의 파렴치한 흉악범죄 사건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계자들이 기소되었다는 건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의 얘기로는 타이 이스타젯 대표 공항서 체포라는 기사가 났는데, 이거 71억 배임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타이 이스타젯 대표가 체포된 걸로 보이고요. 이스타 항공에 관련돼서는
이상직을 통해서 문재인 사회가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고 수사도 진행되어 가니까 범죄 정황이라든가 증거들이 나오고 이렇게 체포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재인과 권력자들이 얼마나 부조리한 정권을 이끌어왔는지 꼭 확인이 되고 드러나서 처벌받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권의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층의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장해찬을 저격한 이준석에 대한 내용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곳에 또 못 참고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이준석이 또 분탕을 했다, 분열을 한다, 이렇게 보이는 안건일 수도 있고,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과거에 장해찬이 썼던 판타지 소설의 내용이 특정 연예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용으로 보인다. 성적인 모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저격을 한 겁니다. 타이밍이 지금 이 시점인 이유는 장해찬 지지를 낮추고 이준석의 끈앞풀로 보이는 그 이기인이라는 그 후보에 대해 지지를 높이려는 수작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해찬 측은 해당 연예인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도 다른 분도 아니고 성상납 관련 무고 의혹으로 기소 의견 송치가 된 전 대표가 판타지 소설 내용으로 딴지를 거는 게 더욱 어이가 없다며, 본인의 얘기는 판타지 소설 속의 내용이고 이준석은 7억 원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성상납 무마 시도를 현실에서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장해찬 후보는 당시에 조금 건전하지 못한 그런 산소 판타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나? 무튼 그런 건전치 못한 소설이었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이준석은 지금도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김기현 후보의 땅 논란이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은 다른 땅도 있고 야권의 자료도 많다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김기현 사퇴를 외치는 황교안은 오히려 결선 올라가면 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약간 정리가 돼가는 건지 정리가 더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일단 해명에 대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논란이 될 만한 게 계속 남아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교회 지인이라고 했던 사람이 또 교회 지인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김기현 후보 땅 주변에 실제 이익을 봤더니 좀 많이 높아졌더라, 실거래가 높아진 땅도 있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다 증명하시고 다 해명하시고 당대표가 되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단순 해명이 불법은 없었다 정도로 해명을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편법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라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계속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이 됐든 해명이 좀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부분을 보자면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서 물러서면 사퇴를 한다거나 그 일들이 사실이라고 말하거나 그러면은 정치 생명은 여기서 끝이니,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더라도 양쪽이 어느 것이 되었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의혹을 계속 제기를 당하는 그런 조금은 억울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끝이 이재명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의혹 제시한 쪽에서는 좀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반박할 내용을 할 부분이 있으면 반박을 좀 더 빨리 하고, 양측에서도 빨리 정리를 하고 흙탕물 싸움은 좀 멈추고 좀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당원과 외부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앞으로 남은 부분을 어떻게 볼지를 좀 더 생각해서 전당대회가 흥행하도록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랍니다.